버티지 못하면 결국 부도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월천TV 대로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2024년 올해에 하지 말아야 할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2년은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3년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해 2024년에는 어떤 투자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갭 투자를 포함한 아파트 장기 투자입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매로 1년에 18건을 낙찰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종자금 7천만 원으로 3건을 낙찰받으면서 시작을 하셨고요. 3건을 단기로 정리해서 나온 수익과 종자금을 합쳐서 다음은 4건을 낙찰받으면서 눈덩이처럼 굴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낙찰받으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상대적으로 폐찰이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현장 조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특정한 동네에선 부동산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로 투자 수요와 가격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 중요한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전국 여러 곳에서 버스 대절을 통해 많은 매물을 걷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분은 단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었지만 이런 중요한 소식을 접하고는 3건 정도는 전세 세팅을 통해서 장기로 가져가기로 했었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나 부동산 현장에서의 소식들은 진실이었고 바로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한 건당 가격이 1억 이상으로 올랐었죠. 이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만약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가격은 곤두박질을 쳤을 겁니다. 지금 낙찰을 받는다면 장기 투자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금리 인상의 정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사했습니다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올해도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자가 올라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자 내릴 때를 노리게 되죠. 급하지 않으면 당장에는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수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따라서 아파트 장기 투자는 올해에는 지양해야 합니다. 항상 금리와 가격지수, 공급량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장기 투자는 보통 1년에서 4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는 전월세 세팅을 기본으로 하기에 계약의 기본 연수는 2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표심을 의식한 부동산 정책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규제를 풀게 되면 갭 투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갭 투자에 대한 규제 필요를 제기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의 분위기는 올해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자, 다음은 올해 하지 말아야 할 투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건물입니다. 꼬마 빌딩이라고도 합니다. 서울의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 성공 사례를 유튜브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꼬마 빌딩에 대한 인기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돈 되는 빌딩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시세가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 건물에 대한 경매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꼬마 빌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건물은 대체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대신 시세 차익이 매우 큽니다. 2023년까지 금리가 최대치로 상승하였습니다. 꼬마 빌딩에서 받는 월세 대비 은행에 내야 할 이자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받은 월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은행에 납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물로만 보면 적자 구조인 셈입니다. 유명한 연예인 몇 분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2023년 초에 내놓았다가 매도 분위기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다시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마이너스 구조를 견디기 힘듭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건물을 매입하게 되거나 낙찰을 받게 되면 유지하기 힘듭니다. 버티지 못하면 결국 부도가 납니다. 작년 부도가 난 건물은 올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조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요지에 위치한 건물 몇 채가 이미 경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매각기일이 정해졌으며 일부는 감정 가격에서 한번 유찰된 가격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2024년 올해도 금리 상승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려가지 않는 고금리로 건물의 이자를 버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올해 제법 좋은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유지가 힘듭니다. 만약 금리 인하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이런 분위기
분위기에 좋은 물건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이미 다른 현금 흐름을 구축하셨거나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10년의 부동산 사이클 속에서 이런 기회는 한두 번 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유 있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잘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건물을 소유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물 잔금 치르기 빠듯한 자금이시거나 대출을 최대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건물 즉 꼬마 빌딩 투자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올해 하지 말아야 할 투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빌라입니다. 2023년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어제는 지방의 한 광역시에서 100여 건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잠적해 전세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지방 등 가릴 것 없이 이제 전세 사기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이런 사건 사고는 있었으나 제대로 크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처럼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2023년에서야 비로소 크게 이슈화하여 뉴스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기사화하곤 하였습니다. 주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부동산 물건은 빌라였습니다. 빌라가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빌라는 실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불명확합니다. 빌라는 한 건물에 가구 수가 최소 8가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건물의 빌라라면 크기와 구조가 달라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많은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구성이 되어 시세가 명확하지만 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명확한 시세는 전세 가격을 올리기에 딱입니다. 싼 가격의 빌라를 매입해서 높은 전세 가격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 이상으로 전세를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 한 채당 수천만 원이 집주인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이 들어오게 하는 수익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수를 최대한 늘려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 한 채당 2천만 원씩 들어온다면 100채를 계약할 경우 20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이유로 빌라를 대상으로 많은 사건이 터졌던 겁니다. 아직도 내관이 터지지 않은 빌라는 많습니다. 터지지 않았을 뿐이죠. 2023년 하반기부터 경매로 빌라가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로 당했던 물건들입니다. 2024년 올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쏟아지는 경매 매물에서 제법 괜찮은 빌라를 하나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된 빌라는 이미 기피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매수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빌라를 아주 싸게 얻을 수는 있으나 매수 수요나 전세 수요가 뚝 떨어진 요즘은 수익화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에 특히나 빌라로 수익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빌라를 소유해서 엑시트 하는데 당분간 문제가 될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올해에는 하지 말아야 할 투자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장기 투자, 두 번째는 건물 꼬마 빌딩, 세 번째는 빌라를 선정해 드렸습니다. 아파트 장기 투자는 현재의 고금리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줄게 되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도 거래 건수는 계속 줄고 있으며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확실한 금리의 변화가 없는 한 불확실을 안고 미래를 투자하게 되는 셈입니다. 미래의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투자를 하는 건 무리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건물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로 고금리의 영향으로 월세를 받더라도 은행에 모두 반납하고 통장에서 더 빼내주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건물로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구조가 됩니다. 부도가 발생합니다. 건물을 가지게 되면 결국 경매로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빌라입니다. 빌라는 전세 사기 사건의 대상으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의 빌라들은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경매를 싸게 매입하더라도 빌라에 대한 가치 하락으로 결국 매수와 전세 수요가 줄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엑시트가 힘듭니다. 수익을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굳이 올해에 빌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세 사기 사건의 빌라라는 인식이 사라져야 합니다. 아직 터지지 않은 빌라가 더 많습니다. 언제쯤 모든 빌라가 해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빌라에 대한 수요가 정상이 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올해에는 어려운 투자 대상은 피하시고 가능성이 높은 투자 물건을 선정하여 성공 확률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